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이 짐은 미래 세대가 다 짊어져야 됩니다. 청년들의 불신을 심화시켰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지 못하였고 이러다가 연금 시스템 붕괴됩니다, 진짜. 이거 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 더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불안하기는 하죠. 내고는 있는데 불평불만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인구가 감소되니까 낼 사람은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는 기부하는 돈? (2022년 1월) 기금 소진으로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민간정책연구소의 보도자료가 세상에 알려지며 우리 사회 전체에 공포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그럼 나 받을 수 있냐? 그럼 더 내야 될 것 같다. 얼마나 더 내야 되냐? 이런 얘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조금 사라져버리고 어떠한 이념적 지향점이 더 우월한가라는 논의가 지속이 되었죠.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 대체율은 40%다. 간단히 말하면 보험료율은 월소득 대비 내는 보험료 비율, 즉 내는 돈을 말하고, 소득 대체율은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받는 돈을 의미한다. 즉 생애 소득 월 평균 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 국민연금으로 40만 원을 매월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55년엔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연금 기금은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된다면 2040년 정도가 되면 정점을 찍고요. 2055년 정도가 되면 전부 고갈된다라고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고 공포가 사회를 뒤덮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 2에 따르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23년 발표된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를 보면 예상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 이게 사실이라면 흔히 MZ세대라 불리는 1990년 이후 태어난 청년들은 실컷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내가 이거 내봤자 나는 못 돌려받는다라는 이제는 생각이 들어서 연금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이제는 거부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물론 기금에 대한 고갈 시점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또 연금을 받게 되면은 기금에 대한 그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는 기금의 고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의 최고 높은 순위에 한국이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처음 디자인될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탄생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는 늘어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결과에 자신들은 아무런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받는 사람은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금이 고갈되면 그때 가서는 그 세대는 40%가 넘는 보험료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9%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양심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9%의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40%를 내게 만들 거냐. 그렇게 할 바에는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그대로 쭉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태가 우려돼가지고 연금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미래 세대가 덤터기를 쓰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된 건 1988년. 전 국민에게 의무화된 건 1999년이다.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될 당시 노인들은 해방과 전쟁을 겪은 세대였다. 많은 노인들이 빈곤한 상태였고 연금이라는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가 진전된 과정에서 도시근로자들이 양산되는 과정에서 노후 준비를 못하면 도시 빈민으로 이렇게 전락할 확률이 높다 보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국가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1988년에 도입할 때 이 제도는 그 당시 사회경제 환경하고는 이미 맞지 않은 제도로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라는 생소한 제도를 이해시키기 위해 유인책이 필요했고 소득의 3%를 꾸준히 내면 은퇴 후 내 월급의 70%를 보존해주는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을 강조했다. 그러나 IMF를 전후로 한국의 고도 성장이 끝나고 출생률도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총 3번의 개혁을 거쳤다. 1993년 보험료율을 종전 3%에서 6%로 상향 조정했고 1998년에는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60%로 인하, 보험료율은 9%로 인상했다. 2007년에는 소득 대체율을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추는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를 계획했다. 하지만 사회적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1998년 김대중 정부 개혁안은 IMF 해고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고 도둑연금이라는 말로 비판되었다. 우리나라가 의무화가 된 건 1998년도 김대중 정부에서 1차 연금 개혁했을 때 전 국민 의무화가 됐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근로세대 때 일단은 내기만 내지 약속된 돈을 안 받아갔어요. 그래서 연금제도가 시작이 되면 일단 몇십 년 동안은 무조건 이 연금 기금이 쌓입니다. 안 낸 사람은 받아갈 게 없고 처음엔 사람들이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연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머지않아 닥칠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개혁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3년 9%였던 보험료율을 15.9%로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에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된 연금 운용 구조를 바꾸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개혁은 국민연금 안티사태, 노소득 보장 사각지대 논란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 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결국 2007년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인하하는 걸로 마무리됐다. 처음에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던 연금 개혁은 뭐냐면 받는 소득 대체율도 높고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으니 두 개를 다 손대겠다는 거였어요. 국회의원님들이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계속 온갖 핑계를 대다가 반쪽 개혁을 한 거예요. 2007년 당시에 저 소득 대체율이 그게 60%였는데 뭐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28년 돼서 40%까지 낮추자는 계획을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걸로 정리됐고 미래를 위한 강력한 개혁의 목소리는 끝내 담기지 못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낭비한 사이 인구는 더욱 빠르게 줄어갔고 출생률은 세계 최저를 기록하며 상황은 더욱 빠르게 악화되어 갔다. 일본의 연금 전문가가 한국 사람들한테 묻는다고요. 당신들은 우리하고 연금 받는 건 비슷한데 내는 거는 절반 수준이다. 도대체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묻는 정도거든요. 그럼 사실 답은 간단한 겁니다. 덜 받거나 더 내거나 뭐 둘 다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당장에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수많은 시나리오가 오갔고 2025년 3월 20일 지지부진했던 협의 과정을 거쳐 여야는 결국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험료율은 13%로 인상, 2026년부터 매해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소득 대체율은 43%로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월소득이 약 309만 원인 생활자를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약 5,400만 원을 더 내고 실질 수령액은 약 2,100만 원가량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기존 협의를 지연하게 한 자동 조정 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 방안은 빠진 개혁안이었다. 내가 받지도 못하는 준조세를 그냥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이나 청년 세대의 불안을 제대로 불식시키지 않으면 폐지론 저는 굉장히 불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 오랫동안 논의하고 협의에 내린 방안이겠지만 청년들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2040 세대 사이 국민연금 폐지론이 불붙으며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청년들은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기성세대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항의했다. 지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실제로 연금을 폐지해버려라는 말이 정말 많거든요. 20, 30대의 절반이나 연금을 폐지해버려라.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번 개혁을 바라보는 세대에 따라 그 시선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졌고 그로 인한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또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원치 않았지만 국가가 보험료를 이제 강제로 납부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고 딱 받아갈 나이가 되었는데 갑자기 파렴치한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2025년 개혁안이 지속된다면 2064년이면 연금이 고갈될 거라 예측하고 있다. 보험료를 40년간 납입하고 65세부터 25년간 수령한다는 같은 조건으로 현재 50세와 30세를 단순 비교해보자. 50세는 2040년이 되면 연금 수령이 시작되고 고갈 시점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30세의 경우엔 2060년부터 연금 수령을 하게 되고 고갈 시점까지 약 5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 고갈로 인한 수령 불확실성은 30세의 경우엔 무려 20년이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인상된 소득 대체율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곧 은퇴를 앞둔 50대도 사실상 개혁 후 인상된 소득 대체율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 인상된 소득 대체율을 본격적으로 적용받는 세대는 2026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경제활동을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청년이 더 내고 노인은 더 받는다는 프레임을 쉽게 벗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금 개혁에 어쩌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다행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나왔던 연금 개혁에 관한 수많은 아젠다들을 한 번에 다 합의해서 개혁하기는 어렵죠. 이번 개혁은 통과 후에도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을 만큼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린다. 만족스러움을 떠나 마지막 골든타임을 넘기기 전에 이렇게라도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더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거나 더 낮추는 추가 방안 또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통해 청년층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 등을 제시하며 3차 모수개혁안만으로는 부족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회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다. 43% 소득 대체율에 13% 정도의 보험료율이라면 거의 원가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게 갖는 함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혁 이후에는 추가적인 부채가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낸 보험료를 가지고 앞세대의 미적립 부채를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뒷세대에게 미적립 부채를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균형 상태를 최소한 개혁 이후에는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수치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쌓여버린 부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개혁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은 계약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그 연금 개편안의 본질은 시간차 공격으로 시간 따먹기라는 거예요. 2055년짜리 2064년으로 늘려놨잖아요. 앞으로 40년 남았잖아요. 그럼 50세 이상 연령층들은 기금 소진되고 세금 거둬서 몇 년 버티겠지 그러면 자기들 죽을 때까지는 연금 확실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들한테 이러는 거죠. 니들 걱정하지 마. 직보장 들어갔어. 나중에 기금 소진되면 나라에서 세금 거둬서 줄 거야. 기금 고갈을 9년 연장해 놨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명문화해 놓은 연금 국가 지급 보장은 국가의 무리한 약속이라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보험료율은 상당히 올렸다라고 체감을 할 테고, 그러면 또 이 파격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낙관적이지 못하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혁으로 자녀 세대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녀는 미래 자신이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개혁은 했지만 그 혜택을 받는 이는 과연 누구인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임에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연금의 보호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역시 연금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노후 안정성 제공이 목적이기에 국민연금 수령 이후에도 꾸준히 물가 연동이 이루어져 실질 가치가 유지된다. 우리가 은퇴가 되고 나서 국민연금을 수령시키게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국민연금이 나의 효자 상품이 될 수 있고 효자의 연금이 될 수 있거든요. 나를 도와주는 연금이지 이게 나의 소득을 뺏어가는 연금이라는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노후의 빈곤을 미리 예방하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이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모두를 달성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보인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결성해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늘어나는 기대 여명과 줄어드는 가입자 수를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관건이다. 구조개혁은 논의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세대 간 형평성을 찾고 기금의 안정성과 노후 안정 보장을 위한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성장기에 있는 연금이냐 후퇴기에 있는 연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하는 모험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연금기금은 보통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된다. 2024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15%를 기록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이 수익률을 올린다는 건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운용 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적인 투자로 인한 리스크 감수에 대해 국민적 의견이 일치되는지는 또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다. 국민연금이라는 건 어떤 돈입니까? 이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줄 같은 돈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어느 순간부터 이 제도가 지속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한 사이비 전문가들, 내용을 잘 모르는 연금제도를 모르고 단순히 기술자들이 여기에 관여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우수한 이 인력들 확보하면 최연기금처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 극단적으로 세계 공황 같은 위기가 왔을 때는 국민연금 회생 불가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퇴직과 연금의 공백기간, 그 틈을 메울 대안도 필요하다. 은퇴 시기를 5년 정도 연장하거나 노동시장을 개편해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근로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만약 노동기간이 연장된다면 보험료를 5년간 더 거둘 수 있고 퇴직금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 역시도 일자리 문제에 있어 세대 간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으로 보면 은퇴 시기가 60세입니다. 하지만 65세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는데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이제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이번 국민연금 개혁 후 세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심해지는 세대별 갈등, 양극화되는 사회 불평등. 이 모든 걸 극복해내기 위한 추가 보완책은 언제쯤 세상에 나올 것인가? 의견은 달라도 모두 한마음 한목소리로 개혁이 이대로 멈춰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은 연금 문제는 인구 구조 문제입니다. 기존의 재정을 잘 뜯어보고 미리 갚아주기 시작한다면 사실 충분히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직은 남아있거든요. 다만 그 시점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3년 안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기회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캠페인을 연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연금의 주체는 국민이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2025년 3월 20일. 30년 후 지금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지금의 논의가 이 격렬한 개혁의 몸살이 올바른 길로 가려면 우리도 손 놓고 지켜보기보다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정부 입장에서. 좋은 제도니까 조금 더 개혁을 해서 좋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타도 그게 그래도 조금만 씨앗은 되더라고요. 나이 들어보니까는 믿는 거는 국민연금밖에 없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도 같이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